시진핑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포린 어페어즈인데요. 시진핑 중국은 전쟁 준비 중. 세상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또 시진핑, 푸틴 뻥까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Seriously, the world should take him seriously. 라고 해서, 이 존 폼프렛 and 매트 포팅거, 이렇게 두 분, 포팅거 이 두 분이 이렇게, 포팅거 이 두 분이 이렇게 쓴 건데, 이 글을,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은 강경파, 대중 강경파와 대중 온건파가 같이 투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강경파와 온건파가 같이 이름을 걸고 포린 어페어즈에 딱 기고했다는 것도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봐야 돼요. 시진핑 say he is preparing for China. 여러분 이거는 유료 잡지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긴 그런데 일단 이런 제목에 나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국방 예산을 7.2% 증액을 했고요.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렸고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베이징, 그러니까 대만 해협 건너편 도시들의 방공호 짓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동원 사무소들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양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국민 융합 시켜라. 그리고 민간 기업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인민해방군 예비군을 전부 다 점검해라. 씨발. 그리고 군사위원회의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는 그거죠. 군사위원회가 군정이죠. 군정에 대한 법들을 지금 해서 군사위원회가 사법관할권, 강제조치,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까지 전부 다 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이 군사위원회 이렇게 법 만드는 게 무슨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짓이냐? 대만을 점령했을 때 군정을 하겠다 이거죠. 대만 점령 후 군정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위원회법. 그래서 전국인민대표에서 군사위원회법에서 이런 법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베이징, 푸젠, 후베이, 후난, 내몽고, 산둥, 상하이, 쯔찬, 티베트, 우한, 여기다가 전부 다 국방동원사무소, 징집사무소를, 모병센터를 열어라. 2022년 12월에 모병센터가 열린 것이 베이징, 푸젠, 후베이, 후난, 내몽고, 산둥, 상하이, 스촨, 티베트, 우한의 징병, 우리식으로 따지면 병무청인가요? 병무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모병센터, 징병센터, 모병센터, 동원센터가 국방동원센터를 작년에 12월에 개소를 했다. 그리고 전시응급병원 건설 시작했다. 응급병원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IP가 정부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걸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검열하고 있고요. 국방비는 2,090억 달러였는데 2,934억.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 쪽에 따르면 2021년에 베이징의 국방비가 2,090억 달러였는데 공식적인 건 근데 미국이 아니구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934억 달러. 뺑기다. 중국이 2,090억 달러라고 국방비를 그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934억 달러 썼다. 2021년에. 실제 국방비는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거 실제로 중국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한 달 전에는 중국 자급자족 준비해라. 해외에서부터 물자가 안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자급자족을 준비하라고 3월 5일에 시진핑이 명령을 내렸다. 특히 두 가지, 곡물과 공산품 수입에 대한 의존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곡물이 부족하거나 공산품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그래라. 14억이 넘는 중국의 밥그릇을 스스로 해내야 된다. 식품 소비량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 거, 이거를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3월 8일에는 인민해방군하고 인민무장경찰들 다 불러서, 혁신해라. 혁신하고, 해라. 뭐, 이렇게 연설을 하고, 3월 13일 연설에서는 삼선 주석 된 다음에, 조국의 통일을 할 거다라고 발표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를 그냥 뻥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은 진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의 선언을, 이거를 그냥 시진핑과 중국의 움직임을 지금 제가 쭉 얘기든 이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라는 경고를 이 두 분이 하고 있네요. 머리가 아프죠? 뭐 이 정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지정학 얘기할 때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냐면 비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게, 여러분 있잖아요. 원자재가 되게 중요한 건 보세요. 이 가치 사슬 체계에서,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게, 부가가치, 우리가 여러분 그 돈 벌 때요, 퍼센테이지로 먹습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로 먹어요. 우리 정액으로 먹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생산, 그러니까 원자재서부터 시작해서 그 원자재부터 최종 생산물까지 가격이, 원자재 그걸 또 재련하고 가공하고 제종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때마다 비율 곱하기 0.3 곱하기 0, 뭐 10%면 0.1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되기 때문에 원자재부터 여러분 판매까지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됩니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데, 원자재가 없으면 이 가치 사슬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수효과, 멀티플라이어라고 하죠. 곱하기라고 하죠. 원자재 하나가 최종 산물로 오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나머지 멀티플라이어가 다 부서지는 겁니다. 곱할 때 하나가 0이 되면 곱하기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덧셈이 아닙니다. 곱셈이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밀가루 빵 하나에 있는, 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요소를 다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그런 거를 다 분해해 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스타벅스요? 커피 원가 해봐야 50원 되려나? 근데 그게 몇천 원짜리가 되잖아요. 빵도 몇십 원짜리 원재료가 몇천 원이 되고, 이게 다 거기에 있는 서비스, 임대료, 기타 등등이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곱하기 돼서 그거기 때문에, 이 원재료가 가장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밀가루가 수입 안 되면 파리바게트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하루, 그날 차지하는 거에서 밀가루 원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임대료가 훨씬 더 세고 인건비가 훨씬 더 세지만, 밀가루가 없어지면 파리바게트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리콘 가격이 얼마 안 되게 보이겠지만, 실리콘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반도체 산업은 없어지는 거고, 석유가 없어지면 석유화학 제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가가치는 승수 과정이다, 승수효과다, 멀티플라이어다, 곱셈이다. 그래서 별로 가격의 차이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원자재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 기술 특허, 제조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것들을 둘러싸고 이 각 나라가 패권 전쟁이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재와 원천 기술을 통제하면 부가가치의 생성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거라서 중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에요. 원저지와 원천 그 이슈를 다시 말해서 아예 그쪽의 산업 생태계, 부가가치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대격돌을 하고 있고, 니네 인공지능 생태계는 니네끼리만 쓰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쓰고, 반도체는 우리가 제조한 건 우리 영역에서만 쓰고, 니네는 니네 것만 쓰고.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이거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